지난주에 한 건데 거래계약이. 그리고 거래계약은 몇 부를 작성해? 세 부죠? 아, 매매계약은 세 부 써야지. 사람이 셋이니까. 중개계약은 몇 명이? 두 사람이니까 두 부 쓰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한다. 중개계약은 둘이 하니까 두 부. 매매계약은 세 명이 하잖아. 중개업자는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중개계약은 중개업자가 한 부 가지되 두 사람이니까 두 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울 생각도 없었다고? 이건 외워야요. 이런 거 간단한 거 물어보거든. 근데 이런 거 두 부냐 세 부냐 외워놓고 또 웃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을 갖다가 세 부. 그리고 거래계약은 세 부 써요. 지난주에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래계약이라고 해서 매매나 임대차, 교환 이거 통틀어 거래계약이라고 그래요. 중개업자들 요즘 거래가 잘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럼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결국은. 매매도 안 되고 임대차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아니야. 한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중개는 완성돼 버려요. 중개계약은 이제 뭐예요? 물건을 받는 거니까 실무의 출발이지. 출발. 여러분 중개업자가 일하려면 뭐예요? 일단 물건을 받아야지. 의뢰를 받아야지. 이게 출발, 이게 완성. 이게 이제 여러분 실무요. 나중에 2편 실무에 가면 이걸 얘기한다고. 미리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보수라는 것은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제 책을 봐봐요. 자, 1번. 책 보고 싶어 죽겠는데 잘 참았어. 이제 봐봐요. 그 1번 보면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거기다 줄을 쳐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자꾸 읽어봐요. 따라서. 여러분 집에서 책을 읽을 때 애들한테 소리내 읽으라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가서 읽으라고 그래. 소리내 읽으라고 하잖아. 소리내 읽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기억을 한다는 거 아니야. 자꾸 오랫동안. 뇌학자들이 얘기요.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읽어봐야지. 지금 점잖 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개업 나중에 할 때 보여요. 점잖 빼려고? 손님 와도 점잖하게. 나중에 5개월만 임대료 밀려봐요. 이제 장사 하나도 못 해가지고 개번 패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업은 서비스업이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결국 뭐 3차 산업 서비스반이 우리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이.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좀 여러분들 사람이 좀 부침성도 있고 막 그래야요. 자 봐봐요. 대답도 좀 하고 그래야요.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거기다 줄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수료가 뭐냐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의 대가. 이게 수수료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네. 그러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만 해요? 겸업도 할 수 있어요? 겸업도 할 수 있잖아. 컨설팅, 경공매, 분양대행 이런 거 할 수 있죠. 앞에서 한 거라니까 지난주에. 그러면은 이 겸업은 말 그대로 중개업이 아니잖아. 지금 겸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겸업은 수수료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미 앞에서 나왔지. 이거 시험에 물어보잖아 가끔. 그래서 수수료는 중개 업무의 대가를 수수료로 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업 외에 뭐 컨설팅이라든가 용역 알선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겸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용이 안 된다. 지난주에 한 거라니까. 자, 그런 얘기고. 이제 2번 봐봐요. 그 보충 밑에. 그러면 수수료 발생이다 동그라미 쳐봐. 발생. 그럼 수수료는 언제 발생하냐? 2번, 큰 2번. 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계약. 거기다 동그라미 10번째 하죠. 방금 온 게 나왔잖아. 중개계약이요? 거래계약이요? 중개계약 때 발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내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중개업자한테 얘기하면 그때 수수료는 발생해버려요. 이게 조건부로. 여러분 민법 총칙에 하면 정지조건, 해제조건을 공부한단 말이야. 그런 건 아직 나중에 민법에서 하고, 일단 수수료 발생을 언제 하냐? 중개계약 때 발생한다. 이것도 간단하게 지문에 들어가. 수수료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니까. 중개계약. 그 다음에 이제 행사 3번. 행사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행사하려면 여러분 결론이 아까 뭐라 했어요?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제 돈 주세요. 이제 행사한다니까. 아마 여러분 중개업자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임대차나 매매 해보신 분들은 뭐예요? 중개업자가 언제 돈 달라고 하냐? 계약 다 쓰고 나서 계약서 주면서 돈 달라고 하거든. 그러죠? 중개업소 없나요? 일산에는?
계약서 주면서 돈 달라고 하잖아. 대개. 그러니까 거래계약 체결되면 완성됐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요. 중개계약 때 발생했다가 구체적인 행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돼야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얘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 1번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되고 내 물건 팔아주세요.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중간에. 그 다음 맨 밑에 봐야지 지금. 고개를 더 숙여봐요. 맨 밑에. 그 2번 거래 당사자 간에 뭐요? 거래 계약 체결. 거래 계약이라고 나오잖아. 계약서 체결되면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쭉 보면 돼. 지금 기본 과정이라. 그럼 오른쪽 페이지 가봐요. 4번에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와 거래 계약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그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4번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왔잖아. 봐봐요. 중개계약 해가지고 중개 업무를 열심히 해서 행위를 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니까. 중개업자가 매수자가 왔어요. 오늘 집을 세 채를 보여줬어. 손님에게. 중개행위를 열심히 한 거지. 막 집 보여주고 현장 안내하고. 근데 손님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나는 밥도 못 먹고 새 집이나 보여줬는데. 결국은 계약서 안 쓰고 갔다니까. 중개행위를 했지만 결과 창출을 못했죠. 수수료 못 받는다는 거지 지금. 그런 걸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거래계약이라는 결과를 창출한다 해서 인과관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 아무것도 이것은 내지도 않아. 사법고시가 되는 것이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네 행위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이런 걸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돈 달라 해서 중개업자가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론이 중개계약 때 발생하고 거래계약 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4번 이제 수수료 청구권의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면 수수료는 또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언제 소멸되냐? 지금 발생, 행사, 소멸로 왔어. 그러면 소멸은 또 별거 아니야. 거기 보면은 자 1번 봐봐요. 중개업자에다 절차하여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그랬네.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 즉 이 거래 계약을 말해.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 버렸네. 그럼 수수료 청구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누구의 고의 과실로? 중개업자. 이게 중개업자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 다음에 2번을 봐요. 거래 당사자의 사정이네. 이번에는 당사자의 사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 버렸네. 그러면 수수료 청구권의 행사에는 뭐요? 영향이 없다고 돼 있잖아. 아 지금 73페이지요. 거기 영향이 없다. 좀 이런 얘기입니다. 수수료가 언제 소멸되냐고 물어보면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간단하다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졌냐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깨졌냐 이것만 알면 돼. 이게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의 잘못이다. 중개업자가 여러분들 매수자에게 매물을 소개할 때는 아까 뭐라 했어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죠. 설명을. 근데 이자가 엉터리로 조사해 버렸다니까. 이게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사실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이사에게 다 거짓말을 했어. 그럼 여러분 민법에 가면 이제 계약법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공부해요. 그럼 목적 달성이 불능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자가 엉터리 물건을 소개했으니 이 사람이 계약을 할 일이 없지. 계약이 깨져버렸어.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 조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계약이 깨진데 영향을 줬다면 너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이미 받았다면 전부 다 돌려줘라. 그러면 수수료만 돌려주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손해배상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중개업자가 돼가지고 내가 엉터리로 했다가 계약이 깨져버리면 이와 같이 수수료는커녕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당사자의 잘못으로 이번에는 계약이 깨졌어요. 자 여러분 아까 중개 완성은 뭐라 했어요? 거래계약 체결로 완성돼. 계약서 딱 세부 작성하면 중개업자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법상.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중도금이나
잔금, 등기서류 이런 거 동시행하라고 이제 민법에 가면은 이게 중도금, 잔금을 서로 이행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업무일까 아닐까? 예? 중개업자 업무가 아니라니까. 이건 당사자들의 일이에요. 이 이행행위는. 그럼 여러분 중도금을 매수자가 안 가져오면 중개업자가 책임지고 줘야 되나요? 잔금도 중개업자가 줘야 되나요? 중개업자는 이런 걸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그러면 시험 볼 때 중개업자의 법적 의무는 어디까지냐 하면 거래계약 체결까지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딱 써줬단 말이에요. 다 주고 잘 팔고 잘 샀어요. 하고 이제 끝났어. 수수료 받고. 예를 들어서. 근데 수수료를 되게 잔금 때 줬더 이 사람들이.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수수료 지급 시기는 약정으로 결정돼요. 원래 거래계약 체결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절반 받고 잔금 때 절반 받고. 이건 이제 당사자 합의로 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개업자가 여기 계약까지 딱 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중도금 날짜가 15일 후에 돌아와. 근데 중도금 이자가 못 줘. 매도자에게. 그러면 계약법에서 공부했죠? 아,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해봐요. 일산은 왜 그래요? 수업 분위기가. 원래 그러나 이렇게? 그럼 막 대답해야요. 지금 제가 6개 학원 나가는 중에 가장 아무튼 불량해요. 보면. 그냥 오기 싫어 죽겠는데 일산 진짜.